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석유가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했죠. 이런 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는 게 맞나 싶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 기사에서 언급되는 나라가 하나가 있어요. 가이아나라는 나라죠. 이름도 생소한 나라인데 계속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서 깜짝 놀랄만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높은 확률로 석유가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였죠. 솔직히 저는 그때 자고 있었거든요. 잠결에 들으면서 석유가 나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자고서 일어나서 다시 그 뉴스를 들으면서 생각을 했거든요. 국민 여러분께서 차분하게 시추한 결과를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말 한마디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게 제가 생각해도 좀 아닌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브리핑을 보면서 지금 가장 흥분하신 게 윤석열 대통령님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가이아나 유전을 언급하면서 그것보다 더 크다 이렇게 언급을 하시는데요. 사실 아직 천연가스나 석유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또 그게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너무 큰 희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브리핑을 하는 게 좀 오바 아닌가 싶기는 했어요. 석유가 있다고 나온 상황도 아니고요. 언론에서 많이 나온 내용이지만 일단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요. 석유가 있는지 조사를 하는 데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요. 첫 번째가 지표 지질 조사고요. 두 번째가 물리탐사, 세 번째가 시추 탐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지표 지질 조사는 이 땅에 석유가 있을까 하고서 가려내는 부분이에요. 한마디로 석유나 가스가 있는 장소를 추려내는 과정이죠. 가망성이 아예 없는 곳을 조사해봐야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장소를 어느 정도 추려놓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 지표 지질 조사는 이미 오래전부터 해온 상황이라 끝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원유 140억 배럴이 있다 하는 그 부분은요. 두 번째 영역인 물리탐사 영역이에요. 물리탐사라는 건 쉽게 이야기해서 배 같은 거를 띄워가지고 조사를 하는 건데요. 정기적으로 측정하는 전기탐사법이 있고요. 파동을 이용해서 특정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거를 탄성파 탐사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기탐사법은 쉽게 말해서 전기를 흘려서 그 바닥을 조사를 하는 거고요. 전류를 가지고서 석유가 있는지 간접적으로 조사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은 탄성파 탄성법이거든요. 배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탄성파를 이렇게 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밑바닥에 부딪히면서 일정한 각도로 이렇게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근데 밑바닥에 공간이나 이런 게 있으면 돌아오는 각도가 다를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에 어느 정도의 공간이 있고 거기에 석유가 있지 않을까 그런 걸 추론해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 단계를 해본 거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파보기 전에는 그 안에 석유가 있는지 아니면 그냥 바닷물이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어느 정도 추론은 가능하겠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서 높은 확률로 석유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높은 확률이라는 게 20%라고 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시추선 5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20% 정도니까 5개 파보면 100%잖아요. 그래서 5개 정도 파보아서 한번 조사를 해보겠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과거에 우리나라 말고 이런 걸 해봤는데 36번째까지 안 되다가 37번째에서 석유가 나온 적도 있거든요. 과연 5번 꽂았는데 안 나오면 또 안 꽂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제 생각에 아마 계속 꽂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도박하는 느낌이거든요. 한 개를 꽂는데 1,000억이 조금 넘는다고 하는데요. 근데 5개쯤 꼽아서 나오면 다행인데요. 안 나오면 계속 꽂겠죠. 이런 기사를 보면 아시겠지만 석유를 찾으면 최대 2,000조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2,000조는 좀 말이 안 될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장관이라는 사람이 직접 나와가지고 잘 되면 삼성전자 시총의 5배 정도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5개만 뚫고서 안 나오면 멈출 수 있을까요? 계속 꽂고 있겠죠. 그리고 이 기대라는 게 지금 구멍을 뚫어본 것도 아니고 물리탐사만 가지고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사람들이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이번에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액트지오의 대표를 모셔와서 이게 얼마나 확률이 높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아실 텐데요. 이 액트지오에서 탐사를 의뢰받아서 한 거잖아요. 근데 대표가 이야기를 한다고요. 무조건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구멍을 하나 뚫는데 들어가는 돈이 1,000억 이상이에요. 최소 5천억에서 많으면 몇 조가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가망성이 높다고 하면서 분위기를 띄워야 돈을 조달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게 민영에서 조달을 하던 국가에서 조달을 하던요. 나라가 가난하다면 투자회사를 끌고 들어올 가망성이 높고요.
나라가 돈이 좀 있으면 정부를 통해서 돈을 얻으려고 하겠죠. 이거 성공시키면 본인들도 이득이고요. 사실은 실패해봐야 크게 미치는 거 없잖아요.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매우 높은 가망성이라는 게 사실은 20%도 안 되는 가망성이고요. 아직 뚫어보지도 않은 상황에서 석유가 주는 우리의 미래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어불성설이 아닌가 싶기는 하거든요. 그것도 지금 최대치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상당히 꿈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게 최근에 발견된 유전 중에서 가장 좋다고 할 수 있는 가이아나 유전을 얘기하면서 그 가이아나 유전보다 더 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요. 한번 행복회로 오지게 한번 돌려보자고요.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석유가 나왔는데 그 석유가 가이아나 유전보다 더 크고요. 가이아나 유전보에서 나오는 것보다 질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해봐요. 과연 행복만 할까요? 여기서 잠깐 이야기를 해야 될 게 사실은 유전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질도 중요해요. 가이아나 유전이 최고라고 이야기가 되는 건 크기도 있지만 사실 질이 좋아서예요. 유전에서 나오는 원유가 다 똑같지가 않거든요. 어느 정도의 질 차이가 나요. 가공을 많이 해야 쓸 수 있는 원유가 있고요. 가공을 많이 하지 않아도 쓸 수 있는 원유가 있죠. 당연히 가공을 많이 하지 않아도 쓸 수 있는 원유는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으니 경제적으로 더 좋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원유가 사실은 질이 좋지 않아서 가공을 많이 해야 되는 원유면 사오는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든다고 하면 사실 경제성이 별로 없죠. 결국 석유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들어있는 석유의 질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뉴스에서 언급하는 가이아나 유전은요, 사실은 크기도 크기지만 질이 굉장히 좋은 그런 유전이에요. 근데 크기가 더 클 수 있다고 호들갑만 떨고 있는 거죠. 뉴스 보는데 질 얘기는 전혀 나오지가 않아요. 말 그대로 제가 볼 때 호들갑이에요. 뭐 다 좋아요. 정말 다 좋아서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유전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거기다가 질도 좋아요. 근데 이게 과연 좋게만 작용을 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가이아나 유전의 예를 들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가이아나라는 나라가 생소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요. 남아메리카에서 브라질의 위쪽에 있고요.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오른쪽에 있어요. 이 나라가 가이아나예요. 과거에 베네수엘라가 스페인의 식민지였고요. 가이아나는 영국의 식민지였거든요. 근데 서로 독립할 때 제대로 국경을 설정하지 않고 독립을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국경을 그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베네수엘라 입장에서는 자기 땅인데 뺏겼다 이런 느낌이 들었나 봐요. 그런데 이 자기 땅이라고 생각한 곳에서 석유가 발견된 거예요. 그것도 아주 품질이 좋은 최상급 경질류가 발견이 된 거죠. 베네수엘라에서도 석유가 나오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그 석유를 파는 게 베네수엘라에서 주 수입원이에요. 근데 베네수엘라에서 나오는 석유는 품질이 조금 떨어지는 중질류가 나오고 있거든요. 처음에 뽑아서 그냥 놔두면 상온에서 굳는데요. 중질류보다는 경질류가 품질이 더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당연히 경질류가 상품성이 더 높겠죠. 그러다 보니까 베네수엘라 입장에서는 당연히 배가 아플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가이아나의 땅이 자기 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또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요. 저 에세키보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저 땅을 전부 자기네들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가만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이아나의 3분의 2 정도가 되는 땅이에요. 정말 어마어마한 땅을 자기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도둑놈도 이런 도둑놈이 없죠. 근데 또 웃긴 게 저 가이아나 오른쪽에 있는 나라가 드라마의 주제가 됐던 수리남이거든요. 수리남은 나머지 3분의 1이 자기 땅이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어요. 가이아나는 미치겠죠. 무슨 나라를 하나 두고서 양 옆에서 한쪽은 자기 땅이고 또 한쪽은 자기 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처럼 보이기는 하는데요. 일본보다 조금 심하게 많이 심하죠. 보통 가까운 나라들이 사이가 안 좋은가 봐요. 어쨌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베네수엘라 입장에서는 무력으로라도 가이아나를 치려고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전쟁 날 것 같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서 그런 전쟁이 났잖아요. 그 전쟁 이후에 미국이 가만히 있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도 그냥 내가 전쟁 나도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미국이 경제적으로만 도와줬으니까요. 내가 저 나라 꿀꺽해도 가만히 있겠지. 뭐 이런 생각들이 점점 들기 시작을 하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베네수엘라도 무력으로 가이아나 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옛날에 이라크가 쿠웨이트 쳤던 그 걸프전이 좀 생각이 나긴 해요. 그때 이라크 어떻게 됐죠? 완전 박살났어요. 사실 미국이 러시아니까 가만히 있었던 거죠. 베네수엘라가 치면 가만히 있을 것 같지는 않잖아요. 어쨌든 베네수엘라가 가이아나를 치면 사실 지금은 게임 자체가 안 돼요. 그냥 지거든요. 근데 진짜 웃긴 게 이 베네수엘라에서 국민투표를 했어요.
저 에세키보 지역이 베네수엘라의 땅이냐 이렇게 국민투표를 한 거죠. 투표율은 높지 않았지만 95%가 베네수엘라의 땅이다 이렇게 투표를 했어요. 솔직히 저게 말이 되나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독도는 우리 땅이냐 이렇게 투표를 한 건데요. 뭐 그렇게 투표하면 거의 100% 우리 땅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아무리 석유가 좋아도 그렇지 무슨 국민투표를 저런 거로 시키나 싶기는 하죠. 어쨌든 이렇다 보니까 가이아나라는 나라에서 석유가 나오는 게 경제는 조금 성장을 할 수 있었지만 지금 본인들 나라에는 굉장히 위험한 처지가 됐어요.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리면요. 가이아나는 석유 때문에 미친 듯이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재수가 없으면 나라가 없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유전이 정말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질도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주위 나라에서 또 찝쩍거릴 것 같긴 해요. 물론 우리나라가 국방력이 없는 나라는 아니지만요. 우리 옆 나라는 베네수엘라가 아니에요. 중국과 일본이죠. 저 중국과 일본이 가만히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어떻게든 딴지를 걸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물론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해도요. 지금 원유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저렇게 브리핑을 한번 한 상황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주식은 엄청나게 올랐어요. 정말 미칠 듯이 뛰었거든요. 단순히 20%의 가망성이 있다는 발표만으로 그렇게 됐죠. 이게 주식이라는 게 항상 기대감으로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오르는 건 좋은데요. 반대로요. 작전주라든가 어떤 사기치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죠. 아마 진짜 석유 나온다고 하면 사기치는 사람들이 꽤나 들끓을 거예요. 사기치기 딱 좋잖아요. 그리고 이런 사기치는 사람 때문에 전 재산을 잃는 사람도 나올 거고요. 우리나라에서 석유가 나온다면 정말 기쁜 일이지만요. 사실 제 생각엔 반작용도 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뜨겁잖아요. 제 생각에는 가만히 지켜보는 게 나은 선택이 아닐까 싶고요. 조금 천천히 지켜보자고요.